여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위쪽 동네에서 많이들 내려오십니다. 대신 한 가지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다 원가에 들어가서 완성이 돼서 지어진 공장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그 특징, 그거를 또 같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유념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을 지나오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제조업 대표님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흔히들 말씀들을 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고 유독 이제 많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요즘에 날씨도 진짜 계속 영하권 날씨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날씨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찬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2025년 이제 9 정도 지나고 새로운 새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힘내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역시도 이제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장을 경매로서 투자를 하거나 실사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경매로 나온 공장들이 투자의 기회, 실사용할 수 있는 공장을 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장 물건들이 경매로 나온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과거에는 이런 공장들의 소유자분들, 실제 이제 제조를 하시는 대표님들이시죠. 그런 분들의 물건이 이렇게 또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우리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매로 나온 공장을 주로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임장하고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특히나 오늘 물건처럼 상당히 이제 공장으로서의 어떤 가치, 물리적인 스펙이나 모양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이런 깔끔한 공장들을 볼 때는 누군가한테는 이런 공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경매로 이렇게 보유하던 공장이 나왔다라는 그 점을 전제를 해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 상세하게 오늘의 경매 물건 공장을 살펴보시겠지만 공장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그 생김새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경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경매 물건을 이제 관심 있어 하셨던 우리 실사용자 대표님들이나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물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평수가 상당히 커요. 1000평이 살짝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적은 평수의 공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 역시도 800평이 조금 넘고 있죠. 감정가가 그래서 좀 높아요. 5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38억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추 우리 토지 면적이 1000평이기 때문에 평당가를 계산하기는 좀 상당히 쉽습니다. 38억 5천이니까 1000평으로 나눠보면은 385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평당 이 금액이. 근데 여기에는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 금액이 상당히 좀 잡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억 7천만 원 정도가 기계기구로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셨던
유찰된 가격 기준에 38억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기계기구 감정 금액을 먼저 조금 빼주겠습니다. 38억 5천만 원 빼기 2억 7천만 원 하면은 35억 8천만 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 대한 토지 그리고 공장의 건물 이 두 가지에 대한 간평액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토지 평수 1004평 정도로 나눠보면은 356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찰된 이 최저가 금액 기준 했을 때는 356만 원 정도 되는 평당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공장의 사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의 정면 모습인데 건물 자체가 좀 짜임새가 상당히 좀 짱짱한 게 느껴지죠. 여기 앞에 사무동 요 코너 자리에는 통유리로 시공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밖에를 보는 풍경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프레스 공장이라고 업체명이 붙어 있는데 프레스 공장 치고는 외관상 상당히 지금 층고가 높아 보입니다. 우리 공장의 입구 모습이죠. 상당히 넓어요. 대형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장의 마당 모습 요 정도면은 마당도 활용도가 상당히 괜찮죠.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주변의 다른 공장들 풍경도 건물의 어떤 생김새나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의 모습이고 정면에서 우리 공장동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딱 보더라도 공장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행거 도어의 높이 자체도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프레스 공장이다 보니까 중량물 그리고 구조물의 높이나 크기가 큰 그런 물건들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이 행거도어 높이에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로 형태로 샤시를 넣었기 때문에 이 채광 들어오는 것들도 상당히 좀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양쪽으로 행거도어가 달려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실내 사진을 보면 역시나 딱 느껴지는 게 프레스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걸려있는 요 호이스트들 보이시죠? 지금 공장의 실내 공간의 폭은 여기서 이제 저쪽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H빔 골조가 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호이스트들 달려있고 또 우측에 이렇게 호이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철골조 H빔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 프레스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밑에 사진을 더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호이스트가 걸려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 노란색 영롱한 호이스트의 이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두께가 그냥 막 이만해요. 거의 느낌은 집 한 채 그냥 딱 떠가지고 걸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두께의 호이스트입니다. 사진상에 이 정도의 호이스트 두께면은 좀 크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한 40톤, 50톤은 걸 수 있는 그런 두께의 호이스트예요, 지금. 이따가 이제 간평이나 정보를 보면은 이 호이스트가 몇 톤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나올 건데 이 정도 두께면은 50톤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호이스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중량물 20톤 이상부터 30톤, 40톤, 50톤 이렇게 호이스트를 써야 되는 프레스 공장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가운데 빔을 박은 이유가 이 호이스트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니라 만약에 공장 반대편에서 요 끝까지 가는 호이스트라고 하면은 이 호이스트의 길이가 너무 길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50톤을 막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무게 자체가 엄청난 중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어버리면 더 크고 길고 두꺼운 호이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호이스트를 쓰기에는 너무 만들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 호이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이제 가운데 H빔을 대주고 양쪽에 이제 브라켓을
유닛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오른쪽 공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장을 많이 설계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반절로 좀 나눠놔야 이제 작업하기가 조금 편해요. 좌측 공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 호이스트 걸어가지고 또 이쪽에서 구분된 공정을 처리를 하는 형태로 프레스 공장들을 많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레스 공장의 형태가 중간에 이렇게 트레스 시공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형태가 실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사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요런 철골조나 또 지붕의 이런 골조들, 그 다음에 이제 두껍고 힘이 느껴지는 이런 중량물을 잘 다룰 수 있는 호이스트, 이런 기계적인 어떤 느낌, 메카닉적인 어떤 이런 비주얼을 보면은 야, 이거 상당히 좀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중장비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닷가 가면 이제 바지선 막 작업하고 이런 어떤 큰 크레인이나 중장비나 이런 거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좀 상당히 이게 좀 경이롭고 뭔가 이 현대 물리학 그다음에 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 그런 거가 집약된 어떤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모습 자체가 좀 상당히 멋있어서 그런 현장들 가면은 뭐 한 10분, 15분 그냥 서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제 여기는 사무동 내부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사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상당히 실내가 좀 깔끔합니다. 이제 여기는 회의실로 썼던 공간 같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사무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외부에서 봤던 사무동의 모습 자체가 워낙 뭐 예뻤기 때문에 이런 실내의 모습도 상당히 좀 깔끔한 걸 알 수가 있고 야, 공장 사무동 지붕도 상당히 방수 공사가 왠지 좀 완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거 녹색으로 잘 칠해놨다고 누수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하겠지만 일단 관리 상태나 이런 비주얼적인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진입하는 도로에서 우리 경매의 목적물 공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야, 진짜 공장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기계기구 배치도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공장 건물동 있죠. 프레스 공장 있는 거. 그 공장동의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계 기구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설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기구 목록에 대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미니미한 호이스트죠. 경량 호이스트. 그래서 이런 호이스트는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리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이 줄 자체가 이제 체인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어차피 엄청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체인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량 호이스트 딱 보니까 아까 우리 엄청 이거 두꺼운 거 보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런 경량 호이스트는 약간 애교스러운 수준 같습니다. 거의 뭐 나무젓가락 느낌이죠. 앞에서 봤던 호이스트가 뭐 통나무, 진짜 수령 한 몇십 년 된 굵은 통나무 느낌이면은 얘는 약간 나무젓가락을 좀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도 이 경량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힘이 장사죠, 장사. 자, 이렇게 해서 기계 기구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앞에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왕복 2차선 도로 폭이에요. 오늘의 경매 물건 자체가 송산 테크노 파크라는 산업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 것 자체는 뭐 흠잡을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여기는 일반적인 바닥의 레벨이고 여기 이 부분은 한 30전 정도 바닥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해서 이런 프레스 공장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공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크고 넓은 공장 메인동에 한쪽 귀퉁이에
이제 2층, 3층 요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안의 모습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의 모습, 조경 수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공장 준공 뽑을 때 준공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장 개발업자분들이 분양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준공수는 거의 뭐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흔히 이제 공장 개발업자분들이 쓰시는 이런 준공수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근데 이제 자가 공장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나무를 좀 이쁜 거를 이렇게 조경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 거라는 그런 애착도 있고 그리고 내 공장을 조금 외관상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이제 나무들을 이제 조금 많이들 심으시죠. 그러면 이제 공장 우리 대표님들 중에 요렇게 이제 조금 풍류를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일이 덜 바쁠 때 요런 거를 이제 가지고 마당으로 나오십니다. 자, 요게 뭐냐? 전지하는 가위예요. 이제 작업모, 밀짚 모자 이렇게 딱 쓰시고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예쁘게 또 전지 작업을 즐기시는 우리 풍류를 아시는 대표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 작업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이 또 무뎌지죠. 근데 우리 대표님들 특기가 뭐예요?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전지 가위가 잘 안 된다. 요 가위가 이런 나무 끝에 스치기만 해도 전지가 싹싹싹싹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이제 하도 이제 풍류를 즐기시다 보니까 전지 가위가 무뎌졌다 이러면은 그냥 이거 가위 공장 안으로 갖고 가가지고 대표님들이 또 이제 직접 또 이제 그 전지 가위를 또 갈아요. 날을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선반에다가 작업을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을 가득 세워가지고 다시 나무한테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지 가위를 갖다 대기만 해도 여기 끝에 잎사구에 닿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얘네들이 쫄아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무접촉 전지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무접촉 전지법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 1급이 제일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급, 그 다음에 이제 3급,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1급은 그래도 가위를 나무에 조금 가까이 대야 이제 나뭇잎이 잘려나가는 그런 스킬이고, 2단계는 전지 가위를 창고에서 꺼내서 마당으로 걸어오는 순간 나무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전지를 하는, 그게 이제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의 3단계가 최종 스킬이죠. 해서 무접촉 전지법 3단계에 통달하신 분들은 벌써 창고에서 목장갑 하나 끼고 전지 가위를 드는 순간 그 기운을 느낀 나뭇잎들이 스스로 잎사귀를 잘라내면서 전지가 된다. 요게 이제 전설의 무접촉 전지법 3단계.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계시는 대표님 중에는 이렇게 3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뭐 조경수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런 예쁜 나무들은 보통 자가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심어 두신다라는 게 이야기의 결론이죠. 자, 아무튼 좀 더 살펴보면 건물 내부에 이런 탱크 시설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는 호이스트, 이거 보니까 오버헤드 크레인 해가지고 50톤 플러스 10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 지금 이 두께가 진짜 뭐 통나무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밑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야, 얘도 50톤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20톤. 야, 이게 진짜 중량물 작업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최소 몇 천만 원이에요. 이 중량물 이 스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야, 짱짱하게 진짜 프레스 공장답죠. 그리고 사무동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와, 사무동 건물 진짜 예쁘다. 이게 통창으로 딱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자연광에 약간 이렇게 블루빛 유리가 지금 색상이 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약간 그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은 썬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이 한낮에 들이치더라도 그 복사열을 조금 차단해주는 그런 거나 이런 능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열 차단하는 그런 유리들. 이런 통창 유리 안에서 있을 때는 한낮에도 이렇게 좀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이게 좀 뜨거운 열기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던 공장이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진짜 깔끔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화성 송산 테크노파크라는 산업 단지인데 요 산업 단지 안에 우리 물건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모양이나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완전한 이런 직사각형의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토지 현황이랑 건물 현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용지 본부지 하나만 깔끔하게 나와 있고, 역시나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 1,005평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우리가 아까 사진을 좀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게 이제 메인 공장동의 건물이고, 요게 이제 사무동 건물이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가 아까 613평, 상당히 큰 구조였고, 그 귀퉁이에 2층, 3층 이렇게 중층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면적이 40평 정도씩 되고 있던 넓이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2층짜리 사무실, 그러면은 실내 공간은 50평씩 해서 요렇게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였고, 3층 한켠에 이제 여기에 요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그리고 아까 방수공사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옥상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임차인 현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로 지금 서류상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권리 분석을 잠깐 보면 건물 등기부나 아니면은 이렇게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는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여기 근저당보다 다 후순위에 있는 어떤 그런 채권들이기 때문에 다 소멸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리 분석상의 어려움은 뭐 거의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매 정보지 맨 하단에 이렇게 건축물 정보를 봤을 때는 와, 우리 본부지 1,004평에 1층의 바닥 건축 면적이 677평이니까 건폐율이 거의 70%를 다 채웠습니다. 공장의 사용 승인일이 2020년입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2025년이니까 지은 지 만 5년이 꽉 차고 이제 6년 차에 들어가는 준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6년 된 공장이라고 치더라도 상당히 외관이나 내부가 깔끔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에폭시 같은 거 있죠. 아까 보셨던 그 바닥의 모습, 이런 거는 이제 6년 차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있는 정도긴 하지만 이 정도 사용감이면은 사실 깔끔해요. 6년 된 공장 치고는. 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중량물 작업을 하는 프레스 공장이기 때문에 요 정도 바닥 그냥 쓰신 거면 상당히 말끔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지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운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요 공장이에요. 진짜 토지 모양 너무 좋죠? 거기다가 요렇게 공단길로 들어왔을 때 이쪽 멀리서부터 우리 공장의 이 가시성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공장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저쪽에서 입구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데 전면의 가시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또 유독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처에서 딱 올 때부터 요렇게 이제 차를 타고 딱 오잖아요. 떡하니 공장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자체가 단단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요렇게 나와가지고 길만 건너면은 점심때 바로 여기 앞에 밥집 가가지고 식사하시고 편의점 들려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음료수 하나 사 먹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들도 지금 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장의 전체적인 입지를 딱 봤을 때는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송산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이고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근처에 이제 송산마도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흥 고속도로에서 송산마도 IC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사강 횟집단지 지나서 322번 국도를 타고 이쪽 길로 해가지고 공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거리 자체가 6.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차만 안 막히면은 한 10분, 15분이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현재 이제 이쪽에 임장을 해보셨거나 공장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여기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한 차들이 요 322번 국도 쭉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막힙니다. 퇴근 시간 잘못 걸리면은 거의 뭐 요 정도 길 있죠. 요렇게 해서 큰 도로 나가는 길. 여기 빠져나가는 데만 진짜 신호를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쯤부터 해가지고 여기 빠져나가서 여기 송산마도 IC 들어가려고 요 큰 도로까지 나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워낙 퇴근 시간에 차들이 또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이쪽 도로가 나중에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쪽 길 따라서 여기 이제 자그마한 사거리, 여기는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길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 라인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고생스러워요. 좀 출퇴근하는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곳이 이 근처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요 조그만한 창고 같은 거 있죠. 여기 뒤편이 이제 사과 농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과즙 요거 사러 한 번씩 자주 가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마다 출퇴근 시간은 좀 피해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막히니까. 그럼 뭐 사과즙 하나 사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막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저도 이 길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어쨌거나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지역 일대의 집가 상승이나 공장 창고의 가격 상승 이런 게 상당히 조금 가팔랐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기 위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 아파트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이런 상가 들어오고 그런 완전 도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도시 밑에 있는 근교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목적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팔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고정리 쪽에서 오는 도로 하나, 나중에 요 그린시티 도시에서 뻗어나오는 도로 하나 해서 요렇게 이제 도로가 이어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Y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Y자 도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 오른쪽에는 남측 산업단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5월이었나 6월이었나 뭐 한 그때쯤 1차 청약을 했던 것 같고 한 2, 3개월 있다가 2차 청약했을 때까지 1, 2차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 산업단지 청약률이.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는 대표님들 몇 분도 여기 이제 청약 넣으셨다가 그분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못 들어가셨고 어쨌거나 이게 좀 더 넓게 보더라도 요거 이제 좀 가려지니까 지워버리고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요 지역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송산마도 IC 주변에 요렇게 도시가 예정된 밑에 지역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대부분 이 지역에 이렇게 공장 창고를 임대든 매매든 찾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위쪽 동네에서 많이들 내려오십니다. 여기 안산이나 여기 위에 시흥, 광명, 가산 쪽, 구로 쪽, 그 다음에 더 위에서는 요런 서울권 이런 데에서 이제 공장 창고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구해보려고 해도 사실 도시개발한다고 하면서 공장 수용해서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공장의 대체지를 찾아서 이쪽 지역으로 몇 년 전부터 많이들 내려오고 계세요. 특히나 이제 여기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여기 3기 신도시 있죠. 이쪽이 이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공장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장 창고 밭입니다. 거의 뭐 그냥 뭐 공장 창고예요. 근데 이런 공장 창고들이 다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보상을 받고 대체지를 찾아서 내려오는 지역이 여기 송산마도 지역이랑 여기 남양읍의 북양리 그리고 비봉면, 양놀이 요런 지역들이죠. 근데 여기 양놀이나 북양리나 이런 지역들은 이미 공장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 지역으로 많이들 또 내려오셨었죠.
그래서 그런 수요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는 없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송산 그린시티의 서측 지구가 완성돼감에 따라서 이런 땅의 수요, 그리고 공장 창고의 수요, 그리고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동네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우리 경매 물건이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성시 고시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고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송산 테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고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짜잘짜잘하게 이제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경매 물건 자리에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의 자리가 여기 업종별 배치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경매 물건이 요 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은 부품 산업 1번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부품 산업 1번 해가지고 C 24, 25, 28, 29, 32번. 그래서 우리 산업 분류 코드를 보면은 업종별 코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요렇게 시작되는 업종 코드를 가진 업종만 이 자리에 입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매 물건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긴 거죠. 그래서 내가 실사용자라고 한다면은 내 사업의 업종 코드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코드인지를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사용도 하지만 일부 공장 면적을 임대를 조금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된 그 제약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다시 말해서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사용하실 분이 제3자와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 면적은 기준 공장 면적률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임대를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이고 내 물건이지만 임대를 맘대로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 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초반에 유찰된 가격 기준 38억 5천에서 기계기구 감정가 2억 7천만 원 정도를 뺐을 때 평당 지금 가격이 356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 공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레스 공장 시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제조 공장 시행하는 거랑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건축주 입장에서 원가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H빔을 박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철골, 빔값만 해도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호이스트 하나가 50톤, 60톤 이렇게 걸 수 있는 중량물 작업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량물 작업을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시는 바닥, 이 기초공사 자체가 시공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일반적인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공장 바닥 공사하는 그 일반적인 두께 있죠. 이 두께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레스, 중량물을 걸어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 두께 자체가 일반적인 제조 공장보다는 더 두껍게 바닥 공사를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두껍게 하지 않으면은 이 위에 몇십 톤씩 되는 그런 중량물 작업을 하기에는 요 바닥의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도 깨지고 건물이 손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바닥의 두께 자체가 훨씬 두껍게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자가 사용을 하는 게 이런 프레스 공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뭐가 더 들어간다? 공장의 시공 원가가 훨씬 일반적인 공장에 비해서는 더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파일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 우리 건물 면적이 600평이 넘는 바닥 면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빔 아래에다가 이렇게 파일 시공을 군데군데 해야 된다? 중간에 또 해야 된다? 하면은 요 파일 시공값만 이 정도 연면적이면은 수억 원대가 들어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공장의 그 건축비 원가 자체가 일반 공장이랑은 훨씬 다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오늘의 경매 물건을 평가할 때 가격을 책정하고 계산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가가 일반 공장보다 훨씬 수억 이상 더 들어가는 이런 공장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찰된 가격 기준으로 토지 평당가 356만 원짜리네? 아이고 이거 지금 좀 애매하네?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이 프레스 공장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레스 공장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의 시공 원가 자체가 일반적인 공장이랑은 완전히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 유찰된 가격 평당가 356만 원이라는 요 금액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송산 테크노파크 자체가 이쪽 지역이 바닷가랑 가까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기 근처 지왈이나 중송리 근처에 바로 염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데가 지목이 지금도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바닷물이 지금은 여기 때문에 막혀 있지만 여기까지 들어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한번 우리 공장 주변, 이 송산 테크노파크 주변에 변화됐던 모습을 한번 보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게 우리 경매 목적물 공장이고, 그러면 지금이 항공사진이 2023년이죠. 그러면 여기 송산 테크노파크가 한 제 기억에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년, 18년 요때 보면은 요때 공사하고 있다. 그죠? 18년도에 공사를 막 하고 있었고 16년도에는 없었죠. 그리고 14년도에도 당연히 주변의 공장들도 훨씬 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전으로 가보잖아요. 여기가 벌써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 얘였잖아요. 여기 밑에까지 바닷물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경매 목적물에서 요렇게 갯벌을 따라서 나가면은 여기가 옛날에 다 염전이었습니다. 소금 이렇게 만들던. 그러니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죠? 우리 공장이 있는 데가 옛날에는 그냥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공장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바닷가, 뻘이 가까웠던 땅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벌써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거 집안 공사 얼마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 이 뻘 옆에 있었던 자리에 생긴 공장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요렇게 딱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변의 땅들의 그 지내력이라고 하죠. 무게를 견디는 땅의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십 톤짜리 중량물 작업을 하는 프레스 공장을 시공을 한다? 그러면은 연약 집안에서 이런 중량물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파일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내력이 좋은 맨 땅에서도 이렇게 수십 톤짜리 중량물 작업하는 공장을 시행을 할 때는 파일 공사를 대부분 해요. 근데 여기는 뻘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더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다 원가에 들어가서 완성이 돼서 지어진 공장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그 특징, 그거를 또 같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유념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우리 제조업 대표님들이나 지어가지고 공장을 쓰고 계시는 프레스 업종 대표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입혀져 있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 물건 이 최저가 기준 356만원 평당가 기계기구 제외했을 때 요것만 단순히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만한 산업단지에 용지 분양받아 가지고 요렇게 중량물 작업할 수 있는 공장동이랑 사무동이랑 깔끔하게 수십 톤짜리 호이스트 몇 기 넣어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원가를 따져보면은 그거를 평당 356만원 꼴로 완성시켜가지고 이런 공장을 갖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점을 오늘의 공장 가치평가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입찰가 산정이라던가 투자 여부,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번 물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